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그 다리 관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테슬라에서 나온 특허인데요. 이름은 조인트 어셈블리라고 해요. 조인트 어셈블리.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모봇의 무릎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로봇 무릎 관절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죠. 오늘 이걸 초등학생 친구들도 아하! 할 수 있게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특허 도면 같은 걸 보면 로봇 다리가 엄청 많이 구부러지던데요. 거의 180도. 사람도 그렇게는 잘 안 되는데. 네, 그게 이 기술의 핵심 중 하나예요. 로봇 다리가 아주 넓은 범위로 거의 완전히 접힐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이죠. 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도사 같은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긴 막대기, 예를 들면 허벅지뼈랑 종아리뼈 같은 거요. 네네, 허벅지랑 종아리. 그 두 개를 연결하는 부분에요. 액추에이터라는, 그러니까 힘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작은 장치가 하나 달려 있어요. 액추에이터요? 그게 뭐예요? 모터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해요. 일종의 작은 모터나 근육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중요한 역할이요? 네, 이게 지렛대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렛대요? 아, 그 놀이터에 있는 시소 같은 거요? 한쪽에서 살짝만 눌러도 반대쪽이 훅 올라가는 거. 오, 맞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원리예요. 이 액추에이터라는 장치는요, 사실 아주 조금만 움직여요. 예를 들어 한 60도? 그 정도만 까딱 움직이는데, 60도요? 네. 근데 그 작은 움직임이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다리 전체는 150도 이상, 거의 180도 가까이 확 펴지거나 확 구부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뭐랄까, 스위치를 살짝 딸깍했는데 저 멀리 무대 조명이 쾅 하고 켜지는 느낌? 작은 힘으로 엄청 큰 효과를 내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효율성. 이게 이 설계의 정말 똑똑한 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면 뭐가 좋은 거예요? 로봇이 날씬해지나요? 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관절을 움직이는 그 액추에이터, 모터가 아주 크거나 무거울 필요가 없어져요. 아, 가벼워지겠네요, 로봇이. 네, 로봇이 더 가벼워지고 아마 움직임도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아낄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근데 아까 지렛대 원리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은 걸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사람의 무릎 관절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은 걸로 보여요. 사람 무릎이요? 네. 문서에서도 사절 링크 구조 이런 어려운 말을 쓰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무릎도 여러 개의 뼈랑 인대가 복잡하게 연결돼서 안정적이면서도 넓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굽혔다 폈다. 그런 자연의 원리를 보고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와, 자연은 정말 최고의 스승이네요. 우리 몸속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기발한 기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이 기술이 발전하면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막 계단도 쉽게 오르내리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도 자연스럽게 줍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동작이 가능해지겠죠?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로봇이 도와줄 수 있는 일도 훨씬 많아질 거고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설레는데요. 미래에는 로봇이랑 같이 사는 게 정말 당연해질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특허가 단순히 이런 부품 설계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로봇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30도만 구부려 하면 딱 30도만큼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제어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이런 부품을 만들기 전에요. 컴퓨터 안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막대기 길이는 얼마로 하고 각도는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걸 미리 계산해서 찾아내는 거죠. 도육 참고. 와, 그럼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기 전부터 가장 좋은 방법을 엄청 고민하고 찾아내는 거네요. 뼈대 설계부터 그걸 움직이는 뇌, 그리고 최고의 디자인을 찾는 방법까지 다 들어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설계, 제어, 그리고 최적화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많이 구부러진다,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야, 오늘 로봇 무릎 관절에 숨겨진 똑똑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엿본 것 같습니다.
작은 움직임으로 큰 동작을 만드는 지렛대의 마법,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배운 지혜까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로봇 기술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질문이요? 네. 인간의 움직임 중에는 아직 로봇이 따라하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표정이나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거요. 아, 맞아요. 그런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과연 다음번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놀라운 움직임을 로봇이 배우게 될까요? 또 어떤 기발한 발명품이 그걸 가능하게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